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저 대표님, 김정우 기자님 밝아 보이십니다, 의상이. 네, 옷이 뭐 차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만 좋은 거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청 타임즈 안태희 부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도 지역 방송에 워낙 뭐 자주 출연을 하셔가지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네, 에디션에 예전에도 출연을 했었잖아요. 하셨었고. 네. 목소리는 최근에 다른 방송에 좀 했었습니다만 야하. 또 얼굴을 이제 보여드리게 돼서 저 얼굴은 네. 한 번이 보면 안 잊어먹는 아유, 이렇게 농담 좀 심하게 해도 알겠습니다. 친구니까 이해해 주시기 아, 두 분께서 프렌드시구나. 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멋있는 한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태희 기자님과 함께 나눌 얘기는 충북도지사 선거전입니다.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충북도지사 후보군 누가 뛰나, 그러니까 당별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걸로.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좀 짚어보죠. 어떤 후보군들이 떠오르고 있는지요. 네, 3선을 도전하는 이시종 현 도지사가 있고요. 예. 여기에 저격수로 나서서 인물 교체론을 주장하는 오재세 국회의원이 있고요. 예. 최근에 여러 가지 틈바구니 속에서 나도 있다라고 예. 이제 얼굴을 내미는 유행렬 청와대 선임행정관. 요 정도가 현재 민주당에서는 주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토크했었을 때 유행열 씨는 얘기가 안 나왔었었는데 네. 그거는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새롭게 등장한 인물인가요? 아니면 하마평에 좀 있었긴 했었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안태희 기자님이 예. 본인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올 사람이 그렇지 안 나올 않나요? 텐데. 네, 유행절 그 뭐 청와대 행정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죠. 이름은 좀 알리자, 부각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좀 한 게 아닌가. 시기상조고 실기고 예, 이미 그렇습니다. 아직 늦었고. 젊고 일단은 뭐 오재세 사선 의원인가 그렇죠? 예, 사선. 오재세 의원이 충북도지사에 네. 도전을 함으로써 최소한 본선은 아니더라도 민주당 내 내부 경선은 참 재밌게 됐어요. 그래도 일방 독주가 아니라 예. 뭐 그만한 급이 되는 인물이 되돌기 때문에. 저기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조건 경선을 하겠다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전략공천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전략공천 얘기는 아직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알기로는 오재세 의원이나 이시종 도지사 현 지사가 예. 급이 일단 전략공천을 결정할 만한 사람 급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경선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선 관련해서는 5대5 그러니까 당원 50%, 예. 일반 국민 50%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 당원의 숫자를 더 늘릴 수는 있느냐? 그건 아니고 아하. 일반 국민의 수는 늘릴 수 있으나 당원의 비중은 늘릴 수 없는 게 현재 당규라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5대5로 경선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 때 이렇게 토크를 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거의 연속 선상에 있는 상황이다. 변화는 별로 없는 상황이고 경선은 경선대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일단은 뭐 경선을 갔을 때 안 기자님께서는 누가 더 유리하다고 예. 양자 경선으로 간다고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지사의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상당히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양자 대결의 전화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8대2, 7대3 이런 건 없습니다. 네. 6.5, 6대4. 아,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예, 어떻습니까? 경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시종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을 원할 거고 만약에 경선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유리해 보이지만 지금 최근에 소통통보 내정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불발되고 네. 지금 1년에 이렇게 보면 이시종 지사가 하는 그 일들이 잘 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충주 에코폴리스라든지 예. MRU라든지 이란 2조 원 자금 외자 유치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실정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집요하게 오재세 의원 파고든다라면 경선에서 상당히 그 득점을 우위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오재세 의원의 공격 전략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나이나 경력이나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면에서 뭐 두 양반이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비슷하죠. 그래서 네. 억지로 차별성을 만들고 상대방 약점을 억지로 차별화시켜서 공격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그걸 억지로 만들면 오히려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오 의원께서 이 지사의 현 약점, 성과나 이런 거를 막 평가절하했는데 그때 오히려 반발이 더 심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뭐 다르지 않냐? 뭐 이런 그때 식으로. 네. 근데 민주당만 사정을 보면 네. 현재는 좀 자중지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는 소통 특보를 내정했다가 그 당사자가 이제 사퇴하면서 뭐 일단락이 될지 몰라도 어쨌든 인사 참사니까요.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서 보면 골키퍼가 왜 퇴장당할 반칙을 하면 필드 선수가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골키퍼는 안 나가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과 비슷하고 자책골은 넣을 뻔했는데 안 넣었다. 그렇지만 이제 선수가 하나 빠져나가서 10대 11로 싸우는 정말 비슷한 경기로 보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지난번 토크 때도 말씀하신데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네, 저는 그 이시종 지사가 이제 3선을 출마하겠다는 거 굳힌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증에 걸린 게 아닌가. 오재세 의원 공격은 계속 이제 할 거라고 보고 이제 상대 후보가 또 당내에 있다 보니까 내부 당내에서 뭐 도당위원장 사선 의원이 아무리 하찮게 보더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렇죠. 하찮지 않거든요. 이렇게 만만히 보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자꾸 이렇게 그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 전직 국회의원들의 힘이라는 거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힘이라는 건 막강하게 실제로 대결을 해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시종 지사도 마찬가지죠. 충주시장하고 뭐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뛰어들었지만은 도지사권이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전에 윤진식 전 의원도 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하다가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맞습니다.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오재세 의원이 한 발쯤 뒤쳐져 있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오히려 더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의원 같아요. 기자님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큰 한숨을 한번 내시고. 오재세 의원은 스나이퍼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코레일 고객센터 뒷자리 번호가 7788이에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칙칙폭포 이 말에서 나온 거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시종 지사가 7전 7승, 그 8전 8승 팔찌를 거기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소통특보 논란 때문에 좀 기관차가 고장난 상태다. 수리를 해야 된다. 이미 신그룹은 세웠을 때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1패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삼성 도민들께서 어떤 향배의 마음을 또 갈지 나중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넘어가 보죠. 자유한국당 어떤 후보군들이 물망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네, 요새 박경국 사행산업감독위원장, 그다음에 신용환 서원대 석좌교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그다음에 윤갑근 전 고검장, 그다음에 이준용 당의 그 협의회장. 출마선언 했죠, 이 양반은. 이준용 씨. 4명이죠, 현재는. 이름이 낯이 익는 분이 있고 조금. 그다음에 항상 거론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지역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항상 거론되는 것 같아요. 경대수, 이종배,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항상 뭐 지금 불리한 정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거를 뭐 도전을 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제라도 선수는 교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출연했던 분 중에서 그 최측근이었던 분이 그랬잖아요. 윤진식 전 의원 다시 출마를 대도전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나? 저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은 아마 이제 정치를 아주 뭐 당적까지 다 정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양반 최측근 아니었나 보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같은 경우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대구 고검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잘 본인한테는 본인 입장에 잘 못 돼서 굉장히 현 정권에 이제 섭섭함도 묻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이든 뭘 해보겠다는 건 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 같은 경우는 아마 도지사 후보로 안 나올 것 같고 총선 정도는 아마 출마 가능성이 높다. 그분을 잘 아는 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최근에 기억을 하는데요. 윤곽근 전 고검장은 2004년에도 당시 노무현 정권 때 그 국회의원 권유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2004년도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뭐 다시 꽃피우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하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 박경국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요새 페이스북에 뭐 사표도 냈고 원래는 뭐 1월 중에 사표 낼 거라고 하더니 사행산업위원회 위원장 거기 사표를 얘기하시는 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뭐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쭉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행간의 뜻을 보면 되게 좀 그런 공직이나 이런 부분에 아쉬워하는구나. 이게 좀 선거에 나가기 위한 어떤 처절함, 도전 정신, 그거는 약간 아직 당에도 가입 안 했으니까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제 본인도 배 수준을 쳐야 되고 나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이번에 안 나오면 본인은 뭐 도저히 뭐 도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권유하시는 이번에 이제 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 뭐 이제 도지사 출마하겠다고 이제 SNS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용환 그 청년위원장이 사실부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에 본인에서 좀 입장이 어렵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젊잖아요, 또 신용환 위원장이. 네, 신용환 그 석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페이스북에서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한판에서 얘기했듯이 관료 대 관료 싸움을 붙일 거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니면 젊은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면서 전 위원장을 붙일 거냐. 이런 점에서 저는 일단은 박경국 전 위원장이 좀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용환 교수를 알고 있는데 사실 신용환 씨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봤을 때도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본인이 잃을 게 없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유리한 게 뭐냐면 청년 몫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뭐 기능패로다가 내보낼 수도 있고 또한 선거 프레임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 대 9세대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맞추기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신용환 씨가 요새 급부상하고 있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그 당에서 뭐 큰 먹잇감을 던졌습니다. 뭐냐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당협위원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원래 사퇴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바꾸게 되면 박경국 위원장이나 신용환 교수도 지금 흥덕이랑 청원이 사고 지구당이 됐잖아요. 만약에 하나씩 갖게 되면서 출마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분들의 전투력이 좀 막 이렇게 배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결집 효과도 있고 자기들이 지방의원 공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자꾸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신용환 교수가 요새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면 전략적으로도 당내 전략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있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원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이게 잘못되면 신용환 교수는 원래 이준석하고 손소조 씨와 함께 박근혜 키드로 불리던 평가되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정우택, 홍준표 키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빨리게. 이런 거는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정권에서의 그런 협조자, 아니 그쪽에서 그때 출세했던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다시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홍준표, 정우택 체제에서 다시 또 키워준 인물.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런 구도는 그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젊잖아요. 50 이제. 그리고 상대방은 더 연로하시고 뭐 이렇게 또 평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국민의당 건너가 보시죠. 네, 현재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느니 마느니 통합을 안철수 대표는 이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드맵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뭐 신원관 현재 국민의당 위원장이 있고 또 임헌경 도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임헌경 도의원. 그 둘 중에 한 분이
뭐 도지사든 또는 나눠서 성주시장이든 도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역에는 바른정당의 세가 없잖아요. 누구 또 의원도 없고. 네, 도당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힘은 없지만 명분이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죠. 지역의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결정적 변수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아, 그렇습니까? 실제 통합이 됐을 때 지금 당 내분이 지금 심각하죠. 한 절반, 한 20명 의원이 반대를 해요. 예, 통합은. 예, 예. 근데 지지율도 통합 투표에 참석한 그 투표율도 적고 전체 뭐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그 후유증도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꼭 뭐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해가지고 좀 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아니 이 지역 내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중앙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지역 국민의당한테는 상당한 그래도 호기가 될 것 같아요. 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가 전국 정당화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뭐 건강한 보수 뭐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내고 그 의미 있는 투표를 하면 자기들이 그런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간다고 이제 자부하고 더 새로 확산할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면 또 사멸을 한다든지. 이 충북 지역은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하면은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봤자 이미 퇴장한 전직 국회의원, 뭐 전 지사 출마자, 그다음에 전 시장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 끌어모아서 또 이게 할 것 같아요. 그래봤자 이 단어로 벌써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뭐 전 시장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부터 그저 국민의당 얘기하면 자꾸 그 떨어지는 주워 모으고 다당제의 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찬물을 너무 확 끼얹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한결 같은.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대 국회의원이 도지사든 청주시장이든 나가겠다는 의견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절실하죠. 네. 그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에 가려져 있고 뭐 지역에 이제 착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뭐 의미 있는 또 도지사 후보를 포함해서 지방의원도 내면서 지방의원을 당선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아주 목표가 굉장히 뚜렷할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바른당, 뭐 이렇게 통합된 정당이나 정의당은 도지사 그 선거 비용이 13억 원 정도 돼요. 13억 원 이걸 정도. 다 쓰고 10%가 넘지 않으면 하나도 못 돌려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3억 원 정도 넘는 청주시장에 도전자를 내서 좀 이슈화하는데 좀 이렇게 한 곳에 딱 몰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이 한판에 나와서 자신이 좀 뭐 미랄이 되겠다 쉽게 말하면 맞아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의원직을 버리더라도 좀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 제가 가진 모든 거를 줘도 아깝지 않은 젊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총선 때도 나왔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나올 겁니다. 그분들한테 한 포사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엄브렐러, 우산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종대 의원도 초선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아무리 비례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제 뭐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향후 총선을 뭐 본인의 거대한 빅 피처지만은 서울과 경남권을 연결하는 교두부, 충북의 교두부 마련을 하겠다 총선에서 이런 개인적인 욕망도 있고 또한 정의당으로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 아무도 안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럼 정당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광역단체장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갈 수도 있어요. 김종대 의원이 현역을 포기하고 뭐 지사나 아니 광역은 아닐 수 있지만 청주시장 선거에 최소한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여러 후보 중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가장 참신성에서 가깝고 자기 직을 버리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데다가 지금 그 진보 정당이라고 했던 당이 좀 뭐 이렇게 뭐죠 없어진 당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보 정당의 출연을 기다리는 그런 도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 과거에 그런 뭐 10% 가까이 득표했던 그런 것들의 그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그런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당선이
정의당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 그렇다면 전략은 이 부분도 한번 짚어 본선이네요 이제. 보겠습니다. 내부 경선 끝나고 이제 본선. 세대 교체론이냐, 지역 발전론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대체로 많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야 좋을까요? 지역 발전론은 항상 이제 여당 후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지만 부족했다. 예, 앞으로 예. 여당인 그 대통령이 있을 때 지역 발전을 더 이뤄내겠다.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밀어달라 이런 욕이고요. 네. 세대 교체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 발전보다 지역 발전을 하려면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젊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 이런 것으로 이제 양쪽의 주장이 충돌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 발전은 이게 회고적일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 이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 성과를 과장하고 포장해서 막 이렇게 내보내서 내가 이만큼 성과를 이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집권 여당의 중진으로서 네. 내가 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고 그다음 기업을 많이 유치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산 유치나 뭐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 개인의 단체장이 얼마나 출중하냐, 자신이 집권 여당 편이냐에 따라서 뭐 예산이 더 오고 뭐 아는 기업이 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중앙에서의 전국적인 평가, 그다음에 기업 자신의 경영적 평가로서 결정되는 게 거의 99%고 사실은 개인 단체장의 노력 이런 걸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늘 말씀하신 숫자 노름하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만약에 본인들의 주장대로 이만한 성과, 뭐 초과 달성했던 성과를 냈고 또 앞으로 더 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청주가 벌써 서울이 됐죠. 아마 뉴욕 정도 됐을 거예요, 벌써. 그렇죠? 네, 김장 기자님. 저는 뭐 이제 최근에 느끼는 게 그 기업 유치 세레모니안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걸 말고 우리가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저부터 이제 그런 보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민을 속이는 그 행위일 수도 있어요. 좀 허수가 많거든요. 언론이 어떻게 보면 좀 과잉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칭찬해주는 보도가 아닌가. 두 분 이런 생각. 언론인 두 분 반성하세요. 차기 선거는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대 교체론의 공세가 훨씬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시종 지사가 3선을 도전하는 건데요. 네. 3선이 왜 중요하냐면 3선 이후로는 연속으로 못해요. 3번만 하면 더 이상 자치단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 왜요? 나이가 많아서?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연속 3회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4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공세를 계속 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을 꼭 그 당사자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포기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이원정 전 그 지사님 이런 분들이 쓸쓸하게 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격의 호재가 될 겁니다. 야당에서 주장할 세대 교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세대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나이, 신체적인, 물리적인 나이도 있겠지만 시대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시대는 변했어요, 사실은. 시대는 촛불과 탄핵으로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과거 정권에 동조하던 분이거나 과거 정권에서 갑자기 크신 분들이거든요. 과연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그 푸대가 될 만한 사람들이냐. 새로 세대 교체에서의 시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행하거나 정체된 인물이지 않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님 먼저. 저는 소통이란 말이 요새 유행어가 됐는데, 소통이란 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 네, 소통 특보를 이시종 지사가 내정했다가 어쨌든 헛발질을 해서 사실 상당히 아마 표를 아마 잃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시종 지사가 최근에 보면 지난해 충주시에 열렸던 전국체전에서도 대통령, 충주 시민보다는 대통령 칭송하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또 최근에 이제 29명이 희생자가 난 제천 그 화재 참사에서도 대통령이 와서 큰 도움이 됐다. 큰 수습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 좀 저도 의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수영 지사한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 내부 공무원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시라. 또 우리 도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오늘 그래서 소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 기자님 예. 이희종 현 지사 디스 엄청 많이 2018년에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무장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변호사님. 저는 사자성어로 인걸의구. 인걸의구. 야은길제가 고려 말에 고려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온데간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 촛불과 탄핵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출마하겠다는 도지사 후보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에 성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시대는 변했는데 오히려 후보자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지금 나온 모든 후보자들 다 싸잡아서 지금 천방에 보내시는 겁니까? 이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기자님께서도 오늘 뭐 저 도지사 선거전, 불붙은 도지사 선거전, 충북지사 선거전 얘기를 좀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영화 1987 보셨죠? 1987. 굉장히 이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이제 31년째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1987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전 그때. 1987보다 2017을 더 기억해야죠. 2017. 새로운 시대인데 1987은 이미 3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정신, 그런 거 민주화를 위한 열망 이런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모양이나 어떤 처지는 다르지만 예.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와 어떤 주제로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그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그날이 오면 그거 아, 아주 애절하고 그 또 선거 후보자님들은 6월 13일이 오면 또 올 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